안녕하세요. 한국관계술원에 재직하고 있는 배효정입니다. 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태양광을 이용한 물 분해 기술인데요. 앞서 소개해 주신 기술에 비해 맨 끝단에 있는 기술이며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 제목은 인공광합성 기반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기술로 정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연사분들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기후 위기를 둘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여전히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협약으로 파리 기후협정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화 이전 수준의 지구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승폭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라는 것입니다.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을 함으로써 이전의 교토 의정서와 달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법정 구속력은 없지만 그 보고와 점검 등의 절차는 의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최근 20년 동안 발생한 각종 재해만 살펴보더라도 그 재해가 이전보다 약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홍수, 태풍에 대한 재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파리기후협정에서 1.5도씨를 마지노선으로 정하였는데요. 그 2도씨가 상승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기후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것은 1.5도로 오르는 시기가 3년 전에 비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고, 그 만약 지금과 같은 규모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10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이상 오르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북극의 빙하는 모두 사라지고 상상도 하지 못할 재난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의 사용은 필수적으로 줄여야 하는데요.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할 가능한 에너지로서 저는 수소 에너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수소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수전의 방식의 경우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에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즉,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와 산소를 만들고 수소를 사용하면 물과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무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소는 배터리와 같은 다른 저장 기술에 비해 대용량의 에너지를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반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인프라만 구성이 된다면 지역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반된 수소는 산업용의 기초 소재부터 그 일반 연료, 수소 자동차, 수소 비행기, 연료 전지 등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 적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화석연료 에너지 체계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소는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방식인 천연가스 개질이나 그 석탄가스화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라고도 명칭하는데 이러한 기술들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그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생산 방법에 주목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수소 생산 방식은 태양광과 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전지 전기분해로 구성된 PVEC 방법, 그리고 반도체를 전극으로 이용한 PEC 방법, 파우더 형태의 광촉매로 구성된 광촉매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는 AEM, PEM, 알칼라인 수전해 등의 그 EC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와 연계했을 시에 그 복잡한 시스템 구성과 비싼 비용이라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차세대 수소 생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광전기화학적 물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방법은 인공광합성 방식을 모방한 원리로서 밴드갭을 가진 반도체에 태양광을 인가함으로써 생성된 에너지를 통해 물을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씨 방법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효율은 더 낮지만 이론적 효율이 32%로 더 높고 셀 구성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씨 방법으로 생산한 수소 비용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에 PEC 시스템을 이용한 수소가 경제성 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광전기화학적 물분해 방법의 수소 생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PEC셀은 그림과 같이 반도체로 이루어진 작동 전극, 상대 전극,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태양광과 같은 조건에 빛을 인가하면 반도체 내에서 전자홀 쌍이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홀은 전해질로 이동하여 산화 반응을 야기시키고 생성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하여 상대 전구로 이동한 다음에 환원 반응을 야기시킵니다. 위 반응은 일렉트릭 필드하에서만 전화 이동이 이루어지고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부분에서는 전자홀상의 재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결합을 줄이고 전하들이 반응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PEC 시스템의 효율은 다음과 같이 Solar to 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를 뜻하는 다음 STH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양극과 음극의 광전류값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양극과 음극의 전류가 교차하는 지점의 전류값이 클수록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변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두 광전극의 밴드갭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연구팀에서 이론적 계산을 진행하였는데요. 계산 결과 이론적으로 최고 29.7%의 PC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STH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응 표면적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나노 구조를 도입한다던가, 반응에 필요한 과전압을 줄이기 위해서 조촉매를 도입한다던가, 태양광을 최대한으로 흡수하기 위해 밴드갭 엔지니어링을 한다던가, 다양한 밴드갭을 가진 물질들을 여러 개 결합한다던가, 또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극 표면에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주로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반도체 물질 중에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3.4 일렉트론 볼테이지의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물을 분해할 수 있는 충분한 밴드 엣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 물질인 인듐 나이트라이드와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의 결합을 통해서 한 공정에서 밴드 엔지니어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해질 내에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고요. 또 이미 LED에서 다양한 구조로 개발된 물질이기 때문에 PN 정션, 헤테로 정션과 같은 다양한 구조의 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는 실험실 수준에서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극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극과 또 인공 태양광 조사를 통한 실제 PC 수소 생산 실험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첫 번째 연구로서 밴드갭 조절을 통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극의 효율 향상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 밴드갭은 말씀드렸듯이 3.4 일렉트론 볼테이지고 인듐 갈륨 나이트라이드 밴드갭은 인듐 함량에 따라서 2.4 일렉트론 볼테이지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둔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결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특성이 PEC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OCVD법으로 갈륨 나이트라이드와 밴드갭이 더 작은 인듐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멀티 퀀텀헬 구조로 성장함으로써 전극의 효율을 평가했습니다. 이때 퀀텀헬 개수를 1개, 3개, 5개로 조절하였고요. 이때 퀀텀의 개수가 전극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성장 후에 XRD법으로 퀀텀헬이 의도한 대로 잘 성장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층이 많아질수록 인둠의 양도 더 많아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EC 특성 평가 결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전압 전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반응이 많아질수록 수소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광 전류값이 클수록 PEC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퀀텀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인둠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태양광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효율은 높아지는 반면 그 어느 개수 이상에서는 퀀텀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결함이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뢰성 평가에서도 이와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고려했을 때 퀀텀의 개수가 3개였을 때 가장 좋은 PC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칼슘 망간옥사이드라는 조촉매를 도입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촉매는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전하 전달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법이라는 촉매 합성 방법을 통해서 칼슘 망간 옥사이드 물질을 합성하였고 성장 온도를 180도, 210도, 240도로 변화시켜 줌으로써 최적 조건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최적화된 조건의 칼슘 망간 옥사이드, 즉 210도에서 성장한 칼슘 망간 옥사이드 촉매를 갈륨 나이트라이드에 적용하였습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더 높은 효율을 위해서 MB 성장법을 통해 성장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 와이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노 와이어 구조는 반응 면적을 넓혀줌으로써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 와이어에 칼슘 망간옥사이드를 증착한 후에 샘과 에닥스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갈륨 나이트로 나노와이어 표면 위에 칼슘 망간옥사이드가 잘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그 XRD 분석을 통해서도 칼슘 망간옥사이드가 갈륨 나이트로 나노와이어에 잘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LSV 그래프를 통해 PC 특성을 평가한 결과 칼슘 망간옥사이드 조촉매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런 방언이 더 작을수록 저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서 칼슘 망간 옥사이드 촉매가 전하 전달 저항을 감소시켜 PEC 효율을 향상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칼슘 망간옥사이드 조촉매를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 와이어에 도입함으로써 효과적인 전하 전달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하 재결합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PEC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는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그래핀을 조촉매 및 방지막으로 도입함으로써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 와이어 강정력의 특성을 향상시킨 연구입니다. 50도에서 볼 수 있듯이 실리콘 기판 위에 MB법으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와이어를 성장하였고요. 부디 CVD로 합성한 단일 그래핀을 익스포리에이션법을 통해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와이어 표면에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 그 피지 실험을 진행한 이미지이고요. 이 샘 이미지는 그래핀을 전사하기 이전에 MB법으로 성장한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와이어의 표면 및 단면 이미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실리콘 기판에 수직으로 잘 온라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핀 증착 후에 그래핀이 잘 증착되었는지를 템 이미지와 라만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래핀이 지금 보시면은 그 증착 전에 라만 그래프와 그 전사 후에 라만 그래프를 보시면은 약간의 디펙이 생긴 것 빼고는 그 라만 그래핀의 라만 픽이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래핀이 매우 얇은 싱글 레이어로 갈륨 나이트라이드 나노와이어 표면에 잘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LSV 그래프를 통해 PC 특성을 평가하였고 광전류 값을 봤을 때 그래핀을 도입한 후 효율 및 신뢰성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여기된 전화 전달이 얼마나 빠르게 표면으로 이동하여 반응에 참여했는지를 보기 위해 그 인가한 빛을 온오프 하면서 전류 특성을 평가하였는데요. 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핀이 증착된 샘플에서 더 빠른 전류값 감소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핀이 증착된 전극에서 더 빠른 전하 전달 특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그래핀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그 나노 와이어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함에 따라 보다 원활한 전하 전달을 가능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PC 효율이 향상되었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전극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광전류를 측정한 결과 그래핀이 증착된 갈륨 나이트라이드 전극에서 더 높은 신뢰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부식의 원인이 되는 전극 계면에서의 산화 반응을 그래핀이 방지함에 따라 전극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는 전극의 재료 개발에서 더 나아가 약간 스케일업을 위해 모듈 제작을 진행하였는데요. 실제 전극의 크기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모듈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모듈을 어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때 실제 실리콘 태양정지를 연결함으로써 효율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 영상은 태양광 보면은 오사 장치를 씌워주고 있는 상태에서 장치의 전원을 온 시켜 주었을 때 그 약간 전압이 표시되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PV-PC 모듈을 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후 개발한 전극을 장착시키고 실제 외부 환경에서 PV-PC 시스템의 개수를 늘리면서 그때 광전류를 평가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전류값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약간 4개의 모듈을 연결하였을 때 7mA의 전류가 약간 3시간 동안 잘 작동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이 초기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강전극을 기반으로 한 소재 개발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였고, 더 나아가 모듈 제작뿐만 아니라 태양전지를 연계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는 그 위 기술들을 기반으로 좀 더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모듈의 크기를 키우고 효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